자, 작살수학 미적분 워크북 1번부터 50번까지 중에 핵심 문항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5번, 10번, 12, 13, 43, 44, 47, 49, 50번까지 쭉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5번 문항부터 갈게요. 합법형 문제들은 계속 체크를 잘 해놔야겠지. 자, 두 무한수열 AN과 BN에 대해서 보자.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고르래. 일단 기억 보기 보면 수열 AN이 수렴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AN 빼기 BN이라는 수열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뭘 체크해야 돼? 아, BN도 수렴하니 안 하니? 그럼 당연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으면 문제에서 AN과 BN이라는 애가 혹시 수렴한다고 줬으면 나는 수렴하는 게 얘네끼리 더한 애나 빼거나 곱한 애나 나눈 애까지 이 값들 혹은 상수배 한 애까지 모두 다 수렴하는 걸 기억을 해야겠지. 근데 여기서 뭘 주의해야 돼? 나눌 때는 나누는 값이 0이 아니어야 되고 이 BN에 대한 수렴값도 0이 아니어야 돼.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만 있으면 저기 보이는 모든 아이들은 수렴할 거야. 그러면 기억 보기에서 AN이라고 수렴하는 애와 AN 빼기 BN이라고 수렴하는 애들끼리를 BN을 만들려면 이 식과 이 식을 빼서 만들어주면 될 테니 뺀 식은 무조건 수렴. 기억 맞을 거예요. 기억 같은 건 절대 틀리면 안 되고 니은 AN도 수렴하고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얘네끼리에 대해서 BN도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면 AN과 AN 곱하기 BN이라는 식에 대해서 이 식과 이 식을 나눠야 BN이 나타나겠지. AN 곱하기 BN에서요. AN을 나눠야 BN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렴을 확인을 할 거면 AN의 수렴값이 0이 아니고 AN 자체도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이 추가되어 있으면 맞는 거, 이 조건이 없으면 틀린 거일 거예요. 마지막 디귿. 디귿에서 실수 많이 했을 텐데 디귿 봅시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이 0보다 크고 BN보다 작다고 했고 여기서 BN이라는 수열이 수렴한대. 그러면 AN도 수렴하니? 라고 묻고 있는데 부등식에 대해서 제일 생각하기 좋은 게 원래 샌드위치 정리겠지.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가운데 식의 수렴값을 알아내려면 나는 뭘 확인해야 되느냐? 이 식에 대해서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차라리 부등식부터 씁시다. AN과 BN과 CN이 이런 대소관계를 항상 만족하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수렴하면서 알파라는 값이 되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CN이라는 게 뭐라고 할까? 베타로 수렴한다고 하면 이 가운데 있는 얘가 수렴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만 확인할 수 있냐면 알파랑 베타가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아, 그 사이에 있는 BN도 여기 보이는 알파 베타로 수렴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이 값이 0과 BN 사이에 AN이 있고 BN이 수렴한다고 해도 BN 값이 0으로 수렴하지를 않으면 AN은 절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요 수렴값이 0이 아닐 수도 있어. 이 식 잠깐 지울게요. 얘가 0이 아니라 발려보자.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이라는 게 뭐 적당히 1로 수렴한다고 하면 AN은 그 사이에만 들어가면 되겠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라는 아이는요. 얘 극한값 0보다 크거나 같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내가 BN을 만약에 1이라는 값으로 잡으면 AN이 그 사이에서 계속 0101 진동해서 성립했을 수도 있지. 이 식은 그냥 애초부터 성립을 안 하는 거야. 우리 부등식에 대해서 샌드위치 정리가 성립하는 순간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 부등식 자체를 못 만들고요. 나는 이 안에서 진동하는 새로운 값이야. 라고 하면 디귿은 틀린 거겠지. 그래서 항상 수열극한에서 주의할 점은 진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진동해서 조건을 만족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 먼저 하고 합답형 찾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 10번 문제 넘어갈게요.
텐데 일단 항상 수열을 줬을 때 수렴 조건을 먼저 줬는지 안 줬는지 보고 수렴하는 두 수열 AN과 BN이 있는데 AN 플러스 1은 뭐라고 정의되어 있나 봤더니 2분의 AN 더하기 BN. 그 다음 BN 플러스 1은 루트의 AN, BN. 일단 이 식 자체를 보고 친숙한 식이 있어야 돼. AN과 BN을 가지고 두 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어. 이런 애들 산술평균. 두 값을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웠어. 이런 애들을 기하평균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부등식을 생각해야 될 거고, 그에 따라서 기억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AN 플러스 1이 BN 플러스 1보다 크니 이걸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절대부등식에 따라서 산술평균은 무조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뭘 따져? 등호 성립 조건을 항상 체크하라고 했지. 등호는 더하는 값이 같을 때 AN과 BN이 같을 때 성립. 그러면 나는 기억 조건에서 AN 플러스 1이 BN 플러스 1보다 항상 크니를 물어보려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없어 AN과 BN이 다르다는 사실까지 보여야겠지. AN과 BN이 다른 걸 체크할 거면 맨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문제 조건에 여기다 쓸게요. 문제 조건에 0부터 A1, BN까지의 대소관계를 B1까지의 대소관계를 줬고 A1과 B1이 이미 다르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A2에서 찾은 값과 A2와 B2 사이의 관계는 2분의 A1 더하기 B1가요. 루트 A1, B1 사이의 관계가 되면서 이 값이 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은데 A1과 B1이 다르기 때문에 등호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A2 값이 B2보다 무조건 크겠지. A가 B2보다 크면 당연히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A3이라는 게 B3보다 클 거고 쭉 반복되면서 다시 AN도 당연히 BN보다 커. 그러니까 기억에서 무조건 AN 플러스 1이 BN 플러스 1보다 크겠죠. AN과 BN이 같은 순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억 맞는 거 산술기하 관계 무조건 기억하기. 그 다음 니은. 니은은 오히려 쉽지. AN 플러스 1을 BN 플러스 1로 나눈 식이 우변의 식이 됨을 보여달래. 시키는 대로 나누자 관계식 줬으니까. 그러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1의 AN 더하기 BN. 얘네를 BN 플러스 1이라는 루트 AN BN으로 나누고는 정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분의 1 계수 형태 맞추려고 뽑아내고 얘분의 얘만 따졌더니 루트 AN은 약분되면서 루트 BN분의 루트 AN. 그 다음 BN이라는 애는 루트 BN의 제곱이니까 루트 AN분의 루트 BN. 당연히 루트분의 루트는 하나로 합칠 수 있어야지. 2분의 1의 루트 BN분의 AN 더하기 루트 AN분의 BN이 되는 걸 보일 수 있으면서 니은도 맞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디귿.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이 되니?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맨 처음에 잠깐 강조했죠. 나는 수렴하는 수열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AN과 B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이 식에서 나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라는 애를 알파로 잡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을 베타라고 설정해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미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이에 따라서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플러스 1 값도 똑같이 알파로 가야겠지. 그럼 얘를 어디다 대입하느냐? 여기 보이는 아무 식에나 대입할 텐데 합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이 식의 양쪽에 극한 취해주면서 여기 지우고 보는 게 편하겠다. 이 식 지울게요. 양변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플러스 1 자체는 알파로 갈 텐데 우변에 있는 값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분의 AN 플러스 BN 값과 원래 같은 식이니까 얘는 같고 이 값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수렴. 따라서 양변에 2배 해주면서 2알파가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넘겨봤더니 알파는 베타가 된대. 뒤로 돌아가서요. 이 값이 알파고 이 값이 베타라고 했으니까 나는 알파랑 베타랑 같은 걸 보였으면 디귿도 맞겠지. 따라서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
기억에서 기억해야 될 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니까 걔네 사이에 대소관계를 보이는구나. 근데 나는 산술기하에서는 정말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지 체크했어야 되고, 니은 디귿은 단순계산일 텐데, 니은에서는 식변형 물어보는 거였고, 솔직히 당장 여기서 큰 의미는 없어요. 대신 디귿에서는 수렴하는 수열들이면 나는 이 관계들을 기억하면서 수렴값을 대입해주면 돼. 여기까지 10번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2번) 갑시다. 두 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AN이라는 애는 2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3이고, BN이라는 애는 P배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Q. 마이너스 1의 n제곱들이 섞여 있으니까 나는 얘네가 항상 짝수번째와 홀수번째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직접 나열 한번 해봐야겠지. 처음에 n이 홀수부터 시작하니까 n이 홀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 항상 1로 나타나는 아이. 그 다음 n이 짝수가 되면 얘가 짝수 제곱되면서 플러스 1일 거고요. 1 더하기 3을 2로 나눴어. 2가 되면서 AN은 1, 2, 1, 2를 반복하는 진동하는 수열이래. 마찬가지 방법으로 BN 한번 정리해보면 n이 홀수일 때는 이번에는 n이 홀수가 돼야 여기 지수가 짝수니까 플러스 1이 되면서요. P 플러스 Q가 되고,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P 플러스 Q겠지. 요렇게까지 정리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 하나씩 체크합시다. 기억? AN이 발산하니 AN이라는 애는 내가 체크를 해봤더니 1, 2, 1, 2 이렇게 반복되는 발산하는 애래. 기억? 맞는다. 그 다음 니은. BN이 수렴하도록 하는 P가 존재해? 라고 하는데, BN이 수렴하려면 지금 일단 보는 형태에서는 진동하는데 나는 같은 값들이 반복되고 있으면 이 값과 이 값이 항상 같으면 그냥 수렴하는 거겠지. 따라서 수렴을 하려면요, P 플러스 Q라는 홀수번째와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는 짝수번째가 무조건 같으면 돼. 그럼 이 식 정리해서 넘겼더니 이 P 값이 0이야. P가 0이라는 애는 존재할 수 있는 값이겠지. 그래서 P 값 존재에 니은도 맞는 답이에요. 마지막 디귿.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과 AN, BN이 모두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이 6이 되냐고 하고 있어. 일단 얘네에 대해서 각각 나는 수렴한다는 조건들을 따라가야 될 텐데, 만약에 AN의 제곱 더하기 BN 제곱을 계산한다고 여기다가 각각의 값을 대입하기에는 얘가 진동하고 있으니 판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을 경우에 따라 정리합시다. AN이 나는 이미 짝수 홀수 다 정리해놨으니까 n이 홀수일 때는 1과 P 플러스 Q를 더한 P 플러스 Q 더하기 1. n이 짝수일 때는 우리가 구해놓은 값들 중에 아래에 있는 것만 더하면 돼. 2 마이너스 P 플러스 Q. 근데 이 더한 수열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거라고 니은에서 비슷하게 확인했지. 따라서 아래에다가 적을게요. P 플러스 Q 플러스 1이 2 마이너스 P 플러스 Q랑 같아지면 될 거야. Q 양쪽에 똑같이 있어서 날아가면서 이 P 값이 1이 되고 P가 2분의 1이라고 첫 번째 조건 찾았어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하자. 곱한 게 이번에는 수렴하려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를 똑같이 나누는데, 홀수일 때는 곱한 값이 P 플러스 Q, 짝수일 때는 곱한 값이 2배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 얘도 수렴하려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겠지. P 더하기 Q라는 게 마이너스 2P 더하기 2Q와 같아지면서 3P가 Q가 될 거고, 우리는 아까 P가 2분의 1이라고 찾아놨으니 이 값은 2분의 3이래. P 값도 구했고 Q 값도 구했으니까 나는
얘에 대한 수렴값은 각각의 PQ를 대입한 3, 얘에 대한 수렴값은 PQ를 대입한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합과 곱이 수렴하는 거고 각각 자체가 수렴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 보이는 식을 수렴하는 식과 수렴하는 애들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해야지.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더하기 bn에 대한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n, bn. 지금 이미 앞에서 수렴한다고 네모 박스 친 애가 있고 앞에서 수렴한다고 세모 박스 친 애들이 각각 나타나. 그러면 수렴하는 애들끼리 사칙연산으로 만든 애는 각각의 수렴값으로 수렴하면서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라는 5가 수렴값이야. 그러면 디귿에서 6으로 수렴하냐고 물어봤는데 6이 아니라 얘네는 5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디귿 틀렸겠지. 무언가 낯선 수열이 나와. 심지어 진동하는 애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각각의 값들을 대입해가면서 어떤 식의 규칙성을 갖는지 보고 더하는 애나 곱하는 애도 그 규칙성에 따라서 경우 쪼개주면서 다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12번 같은 문제 수열이 섞여 있어. 그러면 무조건 직접 모르는 애들을 시행을 해보자 라는 거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네 번째 답답형 문제 갑시다. 13번이에요. 이번엔 세 수열 AN, BN, CN에 대해서 옳은 걸 체크할 텐데 기억. AN과 BN이 0보다 크면서 BN이 가장 크다고 했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 값이 무한이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 제곱분의 AN이 0이 되냐고 하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부등식 주고는 무언가 가운데 있는 식을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극한값이 나타나면 당연히 나는 샌드위치 정리를 1차적으로 생각해야겠지. 샌드위치 정리로 어떻게 쓸지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라 발산하는 수열을 줬어. BN이 무한으로 발산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나는 두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무한으로 발산하는 애들은 뒤집어버리면 bn분의 1 얘는요 0으로 갈 거예요 라는 거 두 개 고려하면서 주어진 식 변형할 거예요. bn제곱으로 나눠야지 가운데 bn제곱분의 an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따라서 bn제곱으로 0은 나눠봤자 0이고 양수로 나누고 있어. 제곱으로 나누니까 항상 부등호 방향은 바뀔 리가 없고 여기 bn제곱분의 an 그 다음 마지막이 bn제곱분의 bn이라고 하는 bn분의 1이 나타나. 방금 내가 했던 얘기 다 들어가 있죠? 부등식이 나왔는데 가운데 있는 식을 포함하는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으면 첫 번째 샌드위치 정리. 그 다음에 왜 지금 발산하는 수열을 줬어? 역수가 0으로 수열할 거기 때문에 그 값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에다가 n이 무한으로 간다고 잠시만요. n이 무한으로 간다고 극한을 취하면 0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할 거고 가운데 있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제곱분의 an이라는 애는 여기의 수렴값보다 작거나 같을 텐데 이 값이 0이 될 테니 가운데 있는 것도 0으로 수렴하는구나. 따라서 기억 맞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니은 이번엔 an이 발산하고 an 곱하기 bn이라는 애가 수렴한다고 했을 때 bn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하니? 라고 하네. 처음 보면 가장 많이 틀리는 애지. an이 발산한다고 했고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함수극한 할 때까지는 발산하는 걸 무한만 생각하니까 수렴하려면 무한 곱하기 0이었겠구나 라고 해서 니은은 맞다고 많이 보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발산으로 가는 게 발산하는 게 무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진동하는 것도 이제 발산한다고 봐 라고 해서 니은은
AN이라는 애가 10, 10, 10 이렇게 가는 애고 BN이라는 애가 0, 1, 0, 1 이렇게 가는 애면 얘네 둘을 곱한 AN 곱하기 BN은 항상 지금 0을 만족하니까 얘가 수렴했을 거란 말이야. 그치만 각각의 값을 봤을 때 AN도 발산하는데 BN도 발산하겠지. 그래서 니은 틀려. 니은 보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보기니까 확인 잘 해둬요. 디귿은 봅시다. 또 부등식이네. AN, BN, CN의 대소관계를 주고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 플러스 1의 AN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1의 cn이랑 같은데 얘네 값들이 둘 다 1이고 나는 뭘 알고 싶냐면 가운데 있는 bn을 변형한 n배의 bn의 극한값이 1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원래 n배의 bn을 만들 때 여기다가 각각 n을 곱하고 nan의 극한값과 ncn의 극한값이 1이라는 사실만 알면 나는 가운데 있는 애도 1인 걸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보여야 될 목적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an이 1이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cn이 1이니 이것만 찾으면 돼. 그러면 여기부터 갑시다. 나는 이 식을 변형해서 얘가 1이 되는 걸 체크하고 싶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배 an을 먼저 만들면 n배 an을 만들었더니 다시 원래 식과 같기 위해서 n분의 n 플러스 1이 남을 거고 이 값은 이미 1이야. 이 값은 이미 1이라고 수렴을 하는데 얘가 1로 수렴하는 애고 얘는 0이 아니니까 이 값을 나눠줘봤자 당연히 얘는 1로 수렴하겠지. 따라서 첫 번째 식 보인 거예요. nan은 1로 수렴해. 그럼 여기도 똑같은 방법이니까 별거 없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배의 cn 곱하기 n분의 n-1이 이미 1로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1로 수렴하는 값이야. 그러면 나는 0이 아닌 수렴값을 나눠봤자 아무 문제가 없겠네. 따라서 n의 cn도 1로 가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극한값은 1로 가는 게 맞을 거야. 디귿에서는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렴하는 값을 뽑을 수 있으면 그에 따른 변형까지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13번은 샌드위치 정리가 조금 주되게 나오는 문제였네요. 이제 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싹 다 그냥 기본 계산 문제들이 많아서 쭉 넘어가고 43번 문제로 갈게요. 43번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차분하게 그냥 식만 계산할 수 있었으면 돼. 첫 번째로 그림에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있다고 했으니까 루트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직선이 너무 삐뚤었어. 그 다음 중간에 p점 t, 루트 t라는 점이 있을 때 얘를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을 찾으래. 그럼 OP와 수직인 직선인데 P점을 지나 얘에 대한 정보를 내가 구해내서 이 직선 L의 X절편과 Y절편이 각각 FT, GT인 거야. 계산만 하면 되겠지. 맨 처음 내가 찾아야 될 건 OP의 기울기. OP 기울기는 원점과 T, 루트 T 사이의 기울기니까 T분의 루트 T라는 루트 T분의 1이고 L은 재와 수직일의 직선 L 찾읍시다.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T에 지나는 점 T, 루트 T. 조금 더 정리해서 마이너스 루트 TX 더하기 T 루트 T 더하기 루트 T까지 갔으면 나는 이 직선에 대한 X절편 FT는 얘가 0일 때 X값이기 때문에 T에 루트 T X를 넘기고는 루트 T 나눠주면 되죠. 이거 그냥 T 플러스 1. 그 다음 Y절편. Y절편 GT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요값 읽어주면 되지. T 루트 T 더하기 루트 T. 이 식을 데려다가 극한값 계산하래.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GT 더하기 FT 분의 GT 마이너스 FT.
식을 집어넣고 계산해도 되는데 일단 있는 그대로 볼게요. t가 무한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각각의 gt와 ft가 어디로 가는지를 볼 텐데 t가 무한으로 가면 ft라는 애도 얘 때문에 무한으로 가고 gt라는 애도 여기 보이는 식들이 다 t가 있어 무한으로 가. 그럼 나는 이 계산이 무한분의 무한 계산이고 우리는 무한분의 무한 계산은 차수가 가장 큰 애를 기준으로 걔네에 대한 계수만 읽었지. 그럼 GT와 FT에 대한 합과 차밖에 없는데 차수가 가장 큰 애가 누군지 봤더니 이거 1차, 이거 2분의 3차, 이거 2분의 1차. 얘 차수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럼 GT를 기준으로 FT는 무시해도 되는 정도. 나는 GT와 GT들만 훨씬 큰 무한이기 때문에 얘분의 얘라는 1로 수렴하는 것만 찾아주면 돼요. 식을 대입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어쨌든 무한분의 무한 계산은 나는 뭐만 본다? 최고차항이 누군지 보면서 차수가 가장 큰 애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 라고 하면 43번 식 좀 복잡해 보여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44번도 내용만 파악하면 엄청나게 간단한 문제. 문장 도입부에 어떤 수열을 줬을 때 그 수열이 수렴한다고 줬는지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는지 그거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44번 도입부에 수렴하는 무한수열이라고 했지. 수렴하는 무한수열 AN이래. 이미 수렴을 줬으니까 나는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값을 알파라고 설정해놓고는 극한값들을 다 집어넣어도 돼. 얘를 왜 얘기하느냐? 구하는 게 뭔가 봤더니 an 플러스 1이라는 게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분의 3n에 2n 더하기 3 마이너스 2배의 an이라고 했어. 얘네에 대해서 리미트 an이 알파라고 문제에서 이미 준 거고요. 얘를 가지고 나는 극한값을 찾아낼 때 알파라는 극한값을 찾을 때 일반항을 구해야 되느냐? 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어차피 an 자체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똑같이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양변에 극한을 달아봤자 항상 성립하는 식일 거고 이 계산이 훨씬 쉬울 거야. 좌변은 an 플러스 1 알파로 수렴할 거고요. 우변을 봤더니 얘가 n이 무한으로 갈 때 무한분의 무한 계산인데 최고차항이 2차여서 나는 개수만 보는 2 곱하기 2라는 4분의 6으로 가. 그 다음 뒤에 있는 값은 얘가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지. 넘겨서 내가 구하고 싶은 3알파가 2분의 3이 되면서요. 알파는 2분의 1이고 알파만 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30배 알파 구하라고 한 거 확인해 주면서 최종 정답 15가 될 거야. 문제에서 수렴한다고 줬는지 안 줬는지 체크해 주면서 수렴하면 이런 관계들 찾아서 계산합시다. 그 다음은 47번 갑시다. 주어진 직사각형 모형을 봤더니 세로 길이가 48짜리고 여기가 O, 여기가 A의 CN, BN. CN과 BN이라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계속 봤더니 전체 가로 길이를 N이라고 잡았을 때 이 점 좌표를 CN이라고 한대. 그 다음 A1부터 B1까지 길이는요. 이게 1이고 여기서 평행하게 긋고 그러면 당연히 A1부터 지금 그 다음 A부터 B2까지의 거리 2가 되면서 이만큼 간격 여전히 1이고 지금 전체 N이라는 가로 길이를 N등분해서 쭉 쪼갠 거야. N등분해서 쭉 쪼개놔서 중간에 Bn-1도 있을 거고 여기에 Cn-1도 있을 텐데 얘네에 대해서 대각선을 쭉 그어서 A와 CN을 쭉 연결을 해서 여기 만나는 이 점이 D, N이지. N이에요. 그래 놓고는 뭐 찾는 걸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1 DN 분의 ACN 마이너스 OCN.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들이 보이는데 일단 분자부터 갑시다.
A부터 CN까지의 길이면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대각선의 길이. 가로 길이가 n짜리고 세로 길이가 48짜리니까 이 길이는 루트에 n제곱 더하기 48의 제곱이라고 찾을 수 있을 거고, OCN 길이는 뭔가 봤더니 여기 밑변 길이겠지.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n이 된대. 그리고는 분모에서 B1DN 길이를 못 구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B1DN 길이가 뭔가 봤더니 대각선과 얘가 만나는 점일 거고, 지금 가로 길이를 똑같이 n등분을 했단 말이야. 지금 여기가 생략이 돼 있는데 똑같이 n등분을 했어. 똑같이 n등분을 했으면 각각 잘라진 애들은 닮은 비가 생기면서 등차 수열로 생각을 하던지 닮음을 생각을 하던지. 나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요. 알고 있는 게 A부터 CN까지의 길이 혹은 요 세로 길이, 가로 길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삼각형부터 보는 거야. 내가 길이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이 커다란 삼각형을 봤을 때 저기 보이는 B1DN이라는 애는 얘를 기준으로 몇 배인지를 보는 거지. 이 48을 기준으로. 그러면 얘는 여기 가로 길이 찾는 게 더 편하지. 가로 길이가 n일 때 세로 길이가 48이었어. 그러면 여기 조그만 n은 평행하게 그었기 때문에 당연히 닮음인 삼각형인데, 가로 길이가 1일 때가 됐으니 요만큼의 길이는요, dn 치우고 요만큼의 길이는 전체 48을 n등분한 것과 같은 거야. 따라서 여기 분모에 들어갈 길이가 n분의 48이야. 여기까지 갔으면 n이 무한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갈 거고, 분자도 무한 빼기 무한이니까 이게 뭔지 나는 몰라. 식 변형해서 계산해야겠죠. 무한 빼기 무한은 무한분의 무한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고, 유리화 시켜줘야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여기 식 보기 힘드니까 뽑을게. 48분의 n이라고 거꾸로 앞에다가 쓰자. 그래 놓고 여기 루트 빼기 n이라는 애를 유리화를 할 거면 분모에 루트 n제곱 더하기 48의 제곱 더하기 n을 곱하고, 분자에는 곱해서 이미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 되면서 n제곱이 날아가 48의 제곱만 남아. 그럼 48 하나씩 약분해주고는 분모 봤더니 무한으로 가. 분모 무한으로 가는데 최고차 한계수가 1, 1, 2짜리인 1차식. 분자는 여기 n을 가져다 쓰면 최고차 한계수가 48인 1차식. 따라서 수렴값 2분의 48이라는 24가 정답이에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닮은 비를 쓰면서 똑같이 균등하게 잘랐으니까 요 길이 찾는 방법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무한 빼기 무한꼴의 계산은 무한분의 무한으로 바꿔야 되니까 나는 유리화를 시킬 거야 라는 것까지 단순 계산 기억해야겠죠. 여기 정리하고 49번 갈게요. 49번 같은 문제는 직접 시행을 하면서 규칙성 찾는 게 제일 나을 거야. 직접 써보면서 관찰합시다. 일단 1단계를 봤더니 n단계에 있는 모든 점의 개수, 문제부터 볼게. 밑에 n단계에 있는 모든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고, n단계에 있는 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중에서 원점을 한 꼭지점으로 하고 넓이가 최대인 정사각형 내부 둘레에 있는 모든 점의 개수가 bn이래. 그럼 시키는 대로 1번부터 가면서 찾을 거야. 그림 1에는 점이 뭐뭐가 찍혀있나 봤더니 각 점들 원점을 표시를 하고 x, y 좌표의 합이 1인 점이니까 여기 1, 여기 1, 1,0과 0,1까지 표시해서 첫 번째 A1은 3이고 B1은 없지. 정사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그냥 여기다가 이어서 그립시다. 그 다음 그림 2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x, y 좌표의 합이 2가 되는 점들을 찾아서 일단 2,0 생겨야지. 그 다음 1,1도 가능한 거고 0,2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나는 A2를 찾아봤더니 앞에 거 기준으로 점이 3개가 늘어서 6개가 된 거야. 그리고 B2를 구하려고 봤더니 원점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들을 이어서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애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드는 게 가장 가능한 가장 큰 정사각형이고 여기에 있는 점의 개수 4개인 거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좌표합이 3이 되는 애들을 찍을 테니 여기 3,0 찍고 그 다음 2,1 찍고 1,2 찍어주고 0,3까지 찍어서 점을 봤더니 A3이라는 애는 방금 A2까지 구해낸 거 기준으로 4개가 늘어났네. 방금 여기도 바꿔서 쓸게요. A2라는 애는 A1을 기준으로 3개가 늘어난 거야. 그 다음 B3을 봤더니 정사각형이 새롭게 생기지를 않았어. 여전히 4개.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더 갑시다. A4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4,0도 찍고 3,1, 2,2, 1,3, 0,4까지 점을 이어보면 얘는 A3까지 나타난 점들을 기준으로 점이 5개가 늘어났고 이번에는 B4 값을 구해봤더니 새로운 정사각형 가장 큰 아이가 생겼네. 그때 내가 구하는 B4는 뭐야? 저 정사각형의 둘레와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이니까 점이 3 곱하기 3만큼 생겼어. 이런 식으로 과정을 몇 번 더 반복을 해봤을 때 잘 모르겠으면 조금 더 반복하는 거야. 하나를 더 늘려봤더니 5,0부터 여기에다가 여기랑 여기까지 찍혀서요. A5라는 애는 A4를 기준으로 점이 6개가 늘어날 거고요. B5라는 애는 여전히 변함없이 방금이랑 똑같아. 그러면 A6으로 넘어갔을 때는 A5에다가 점이 몇 개가 늘어나겠어? 7개가 늘어날 거고 B6을 찾아보면 점이 7개가 늘어나면서 여기 쭉 표시되는 동안 이 자리에 점이 하나가 늘어나니까 정사각형이 새롭게 하나가 더 생기겠지. 길이가 더 커지면서 가로 세로의 길이 4 곱하기 4로 변해.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AN 플러스 1이라는 애는 AN을 기준으로 더하는 점이 몇 개인가 봤더니요. 4일 때 지금 6 더했어. 처음부터 가자. A2는 1일 때 3 더했고 여기 2일 때 4 더했고 3일 때 5 더했고 4일 때 6 더했어. 이 과정을 갔을 때 여기 숫자보다 이 큰 애를 더하고 있으니까 n 플러스 2를 더하는 거고 Bn은 봤더니 Bn이 항상 지금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지. 항상 2개씩 세트로 가는 거야. B2, B3이 똑같고 B4, B5가 똑같고 B6, B7이 똑같아.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규칙성을 보는데 우리 보기 편하라고 A2n과 B2n을 묻고 있네. 계산합시다. A2n과 B2n을 볼 거면요. AN이라는 애는 이 정도의 계차는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저 정도의 계차는 확인해주면서 AN-AN-1이라는 애는 잠시만요. AN-1이라는 애는 N 플러스 1이 될 거고 AN-1 AN-2라는 애는 N이 될 거고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했을 때 A2-A1이라는 애는 여기 보이는 숫자에 N자리에다가 지금 2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3이 되겠지.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해주고 나면 가운데 값들 쭉 사라지면서 AN-A1이라는 게 3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까지 더한 것과 같대. 그럼 여기 계산은 얘와 얘를 더한 N 플러스 4를 2로 나눠주고 항의 개수는 아무데나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되지. 1부터 N-1까지 더한 거니까 N-1개. 따라서 AN 일반항 구했더니 2분의 N 플러스 4 N-1 더하기 첫째 항 3. A2n을 찾아야 되면요. n자리에 몽땅 2n을 넣어서 2분의 2n 더하기 4 곱하기 2n-1 더하기 3일 거야. 그 다음은 B2n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이미 B2n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애초부터 우리 짝수 번째만 바라보자. 짝수 번째만 바라봤더니 맨 처음 B2는 4였고 그 다음 B4는 3 곱하기 3 B6은 4 곱하기 4. 그럼 방금 얘를 내가 2 곱하기 2로 봤을 때 2, 4, 6, 8 이런 식으로 가는 애를 보면 B2n이라는 애는 이미 여기 4일 때 3 곱하기 3, 6일 때 4 곱하기 4인데 짝수 번째만 볼 거니까 4를 2 곱하기 2, 6을 2 곱하기 3으로 보는 게 낫겠지. 그럼 얘보다 하나 큰 숫자가 있는 거야. 헷갈릴 것 같은 B8을 생각해보면 되지. B8은 5 곱하기 5가 될 텐데 여기 있는 애는 2 곱하기 4였어. 따라서 B2n은 여기 있는 n을 기준으로 1큰 n 플러스 1을 두 번 곱한 n 플러스 1의 제곱일 거야.
B2n이 n 플러스 1의 제곱인 것까지 찾아냈으면 주어진 식에 집어넣어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2n이라는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A 2n 값 봅시다. 2분의 2n 플러스 4 약분하고 n 플러스 2와 2n 마이너스 1 더하기 3까지. 더 이상 자세한 계산 필요 없이 무한분의 무한계산이니까 수렴값 최고차항 계수 비교해서 2가 답이겠죠. 그래서 49번 같이 지금 이런 문제들은 하는 수 없어요. 실제로 몇 번 시행해가면서 규칙성이 뭔지를 찾고 그 규칙성을 가지고 일반항 구해낼 수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 조금 더 많이 풉시다. 마지막 50번 문제 갈게요. 주어진 함수 fx의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번 합성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일단 맨 처음 fx 그래프가 2분의 1을 기준으로 꺾이는데 0,1을 지나고 1,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 얘를 기준으로 집합 an이 뭔지 봤더니 an이라는 아이는 원소가 f를 n번 합성한 아이가 1이 되는 x들을 모아놓은 아이래. 그래서 직접 찾아봤더니 첫 번째 a1은 0과 1이 있다고 지금 눈으로 보이겠지. 그리고 두 번 합성한 그래프 그립시다. 두 번 합성한 그래프 f 합성의 x라는 애는 우리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될 텐데 일단 처음에 0부터 2분의 1까지 집어넣었을 때는 y값이 1부터 시작해서 0으로 모든 값들이 나와. 그럼 나는 얘를 다시 한번 f에 집어넣으면서 f 안에 f를 넣는 거지. 얘가 나타난 치역을 다시 한번 f에 넣으면서 이쪽 방향에서 가는 그래프 모양이 그대로 나올 테니 0부터 2분의 1까지 V자 모양이 생기고 2분의 1부터 1까지는 0부터 1까지 다시 한번 치역이 나와 여기도 V자 모양 그래프. 그래서 여기서 1이 되는 애들을 찾아보면 0, 2분의 1, 1이라고 해서 A, 2는 0, 2분의 1, 1이라는 세 가지. 그 다음 한 번 더 세 번 합성하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 얘네가 총 4개가 되는 거지. 나는 맨 처음에 fx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두 번 합성한 그래프에 다시 한번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0부터 2분의 1까지 넣는 동안 0부터 1까지의 치역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얘네 집어넣었을 때 이 W자 모양이 고스란히 다 나와야 된대.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쪽 방향에도 그려지고 나면 그때 나타나는 y값들은요. 처음에 있던 0과 2분의 1과 1뿐만 아니라 얘와 얘의 중점인 4분의 1도 생기고 그 다음 2분의 1과 1의 중점인 4분의 3도 생긴대. 이런 식으로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나갔을 때 만약에 집합 an의 원소를 스몰 an이라고 잡아 놓으면 그 다음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난 모든 실근들에 대해서 이 y값들에 대해서 y가 1이 되는 x값들을 기준으로 합성을 다시 한번 하면 새롭게 생기는 게 얘네들의 중점들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n은 a의 n 플러스 1이라는 i는 원래 an을 기준으로 얘네의 사이사이에 있는 값들이 늘어나니까 an 마이너스 1개가 추가가 되겠지. 따라서 2an-1이라는 관계식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수렴하는 값을 구하라고 했어. an이 문제에서 죄송해요. 수렴이 아니지. a의 값은 계속 커지니까 발산할 거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플러스 1분의 an이라는 이 식은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내가 구했지. 2a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an이 누가 뭐래도 계속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야. 처음에 2개에서 3개 됐다가 5개 되고 그 다음 또 구해놓으면 a4라는 애는 0과 4분의 1의 중점인 8분의 1도 있을 거고 4분의 1과 2분의 1의 중점인 8분의 3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개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발산하는 애여서 뒤에 거 무시하고 수렴값 2분의 1이에요. 마지막 50번은 뭐 해야 되느냐? 합성함수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그리는 걸 알고 규칙성만 찾아서 관계식을 구해냈으면 일반항을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an은 계속 늘어나서 발산할 거기 때문에 무한분의 무한으로 약분하고 찾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마무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핵심 문항 문제풀이였습니다.